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2024년 기본 개념 강의가 드디어 개강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 개념 복습 스터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인원 복습 스터디고요. 사실 영상을 촬영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카페에 올려놓은 자료를 위주로 해서 빈칸을 채워드리는 영상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본서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실제 여러분들 보시는 그 프린트에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빈칸을 채우셨을 테니까 그걸 정말 기본서를 보면서 어느 문장이었는지 한번 찾아가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기본서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짜 수업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수업 같은 느낌이죠. 복습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수업, 네, 진도 잘 나갔죠. 아마 처음에 행정학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차근차근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에서 제가 어느 부분에 이 문장들을 발췌해서 했는지 어차피 여러분들은 자료를 갖고 계실 테니까요. 저랑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얘기를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저랑 아침마다 같이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DJ잖아요. 그래도 발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프린트가 없으셔도 이걸 보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가능하면 프린트랑 기본서랑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딱 펴놓고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서를 저랑 두 번 정도 해독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좀 잠 덜 깼을 때,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고 그리고 잠이 좀 깼다. 그럼 책상 앞에 앉아서 저랑 이렇게 딱 한 영상 길지 않을 것 같아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아침에 이 7, 8월 가정 동안에 올인원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수업과 함께 기본서를 꼭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진행하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설프긴 하겠지만 1주차의 첫날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따지기 쉬우시도록 제가 데이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수업 일수만큼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합류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수업에 맞추어서 데이 1, 데이 2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챕터 1 행정의 기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의 기초에서 맨 처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었던 문장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행정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그죠? 하지만 단순하게 광의의 행정을, 제가 요거에다가 빈칸을 쳤어요. 광의의 행정을 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선 그냥 administration, 관리죠. 협의의 행정은 공익을 위한 활동,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1번 문항 내용이고요. 빈칸은 다 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였냐면 광의의 행정을 정의해보고 싶었어요. 광의의 행정은 그냥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죠.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광의의 행정은 그냥 관리입니다. 포인트가 관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광의의 행정이다. 공익이든 사익이든 어쨌든 공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 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람들의 단순 협동. 그래서 이 협동적인 행위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체크하고 있는 데가 빈칸입니다. 협동적인 행위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 경영에서도 행정에서도 다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게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협의의 행정에 대한 얘기도 진행을 했어요. 협의의 행정. 자, 협의의 행정은 공공의 가치를 달성하는 과정. 그죠? 공익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기다가 빈칸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공공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행하는 활동,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여서요. 제가 여기 있는 이 문장을 발췌해서 정리를 했는데 공공의 가치, 정부,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협의의 행정이고 이 행정이 아시겠지만 행정학에서 주로 논의하는 행정의 개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는 빈칸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최근의 행정은 네, 거버넌스입니다. 협치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최근의 행정은 공조직, 사조직 여기 있네요. 공사조직 간의 연결, 네트워크. 네트워크 너무 중요해요. 망이라는 뜻이잖아요. 연결되는 망. 그래서 행정학에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거버넌스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행정의 정의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여기에 4번 선지까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내용들을 따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들어갈게요. 행정의 특징.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행정의 본질적 특징은 협의. 의 행정에서 강조하는 특징입니다. 협의의 행정에서 강조되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행정을 우리가 정부의 활동으로 인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공공성이나 정치성이나 권력성이나 다. 그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나와 있는 체제성이나 모두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협의의 행정을 설명할 때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6번 선지. 네, 행정의 수단적 특성 나와 있습니다. 행정의 수단적 특성은 아시겠지만 넓은 의미, 광의의 행정에서 강조가 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정, 그 다음 경영 모두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그의 관리성과 협동성 이렇게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행정의 정의와 특성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 7번 선지에서부터 바로 행정의 성격, 공공 서비스로의 행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7번 선지로 골랐던 거는 바로 요거였어요. 일반적으로 공공 서비스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공공재의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빈칸 어디다가 바꿨냐면 배제성, 그 다음 경합성, 그 다음 공공재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에 빈칸을 채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번 통해서 행정의 성격을 한번 파악하실 수 있었을 거고 제가 꽤 자세하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이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재화를 분류하는 기준. 바로 배제성과 경합성.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배제성과 경합성 자체에 대한 이야기에 제가 또 빈칸을 채워 넣습니다. 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의 사용을 차단하는 성질. 그래서 소비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성질, 요게 배제성이었고요.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8번 선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선지의 내용 한번 가볼까요? 자, 9번 선지는 경합성. 경합성은 제가 경쟁의 가능성이라고 늘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게 남들의 소비를 차단할 수 있는 성질. 그래서 보통 경합을 한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경쟁을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9번 선지까지 봤고요. 그 다음 10번 바로 이 표 가지고요. 블랭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칸을 아마 하나하나 채우셨을 텐데 이 빈칸 채우실 때는 어디 보셔야 하냐면 경합성과 배제성 위치 꼭 봐주셔야 합니다.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재화를 민간재, 경제적으로 시장 거래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재화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경합은 하는데 비배제 여기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공유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유제는 고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이요. 비경합성, 배제성, 경쟁을 안 하는데 배제는 시킬 수 있습니다. 요금제, 자연 독점이 되는 요제화고요. 그 다음 비경합성, 비배제성, 바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그래서 10번에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민간재, 요금재, 공유재, 공공재 이렇게 찾아 썼으면 됐을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요거였습니다. 바로 공유지의 비극. 공유재는 여기 비극이 나와 있죠. 자, 공유재의 비극, 공유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공유자원이 왜 고갈되느냐? 특성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경합은 하지만 배제를 안 시키는 특성 때문에 공유재가 고갈이 되고요. 제가 선지로 고른 건 바로 여기입니다. 원인이요. 그래서 여기가 11번 선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유지의 고갈로 인한 사회적 피해인 비용은 행정학에서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수에게 분산. 근데 이로 인한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정적 외부 효과가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빈칸을 쭉 채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제의 비극까지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12번 선지로 들어갈게요. 12번 선지는 그 다음 페이지로 쑥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행정의 변천이라고 나와 있는 페이지에 사실 절대군주 국가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근대 입법 국가 시기부터. 그래서 19세기 자유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들을 빈칸으로 채워놨습니다. 딱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뭔데요? 일단 19세기 자유주의 국가는 국민주권주의라는 정치적 사상이 확립되었고요. 그 다음 의회 민주주의의 발달로
정부가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부를 추진했다, 추구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가지고 여러분 11번, 12번이군요. 12번 선지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13번 선지는 바로 여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실 것 같은데 우리 공직의 구조, 역관주의에 의한 임용 꽤 중요한 행정학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직 구조 역시 정치적 임용을 강조하는 그래서 정치적에다가 빈칸을 채워봤습니다. 그걸 역관주의,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대입법 국가의 핵심은 이렇게 이 세 가지 포인트, 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 역관주의 세 가지 포인트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현대 행정국가, 당연히 행정부의 역할이 커집니다. 물론 저도 여기다 1930년이라고 써놨지만 1930년 전에 1900년대부터 이미 행정국가 시작이다. 이런 견해도 공무원 시험에 분명히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정말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14번 선지들을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현대 행정국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행정국가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내용들을 쓰느냐? 행정국가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요. 이 아래쪽 볼게요. 제가 from New Deal to Great Society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From New Deal, New Deal 정책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미 등장을 했고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보통 얘기하느냐?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실제 영어 명칭이 Great Society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뉴딜부터 Great Society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지고 제가 빈칸을 빵빵빵 뚫었습니다. 자, 그래도 현대행정국가 등장했고 정부 실패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신행정국가로 들어가죠. 신행정국가는 여러분들이 잘 표현이 보여야 될 텐데요. 정부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작은 정부로의 개혁.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부 실패 이후에 하이에크, 프리드먼, 거버넌스 개념들 대개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던 내용이지만 지금 제가 빈칸으로 빵빵 들었던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대별 정부관도 꼭 한번 눈여겨서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고 사실 16번까지 하는 것도 많은데 오늘 17, 18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17, 18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바로 이 정부의 형태와 연결되는 정부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정부관의 의미 들어가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주의 정부관. 보수주의 정부관은 정부의 개입을 불신합니다. 정부의 개입을 좋아하지 않아요. 시장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색깔 연두색은 꼭 빈칸에다 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불신하고요. 그에 비해서 진보주의 정부가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이 약간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인간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족한 존재라고 전제를 합니다.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은 본질적으로 결함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사실 이 모든 내용이 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으로 다 읽어가면서 빈칸을 채우셨을 테니까 저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드리면서 빈칸 여기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굿모닝 행정학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빈칸 그대로 보여드리고 채우면 또 여러분들이 기본서 절대 안 보실 것 같아서 빈칸에 있는 내용들은 기본서랑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본서 읽고 빈칸 채워놓고 영상 보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내용들을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보주의, 보수주의, 정부관까지 우리 기본서로는요, 여러분 31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마 영상의 퀄리티나 이런 거에 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책을 또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저 유튜브 야심찬 100만 유튜버 꿈이긴 하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복습이에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는 행정학 복습. 그래서 그 복습을 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저랑 이렇게 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서와 함께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2달 동안 열심히 굿모닝 행정학으로 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2달 동안의 행정학 진짜 기본 개념 탄탄하게 잡는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공부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께 뵐 거예요.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오늘 또 저녁 때, 낮에 제 수업을 들으실 거고, 오후에 또 영상 업로드 되면 인강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가능하면 현장 강의 일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소화를 해주셔야 이 굿모닝 행정학도 프레시한 느낌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힘차게 한번 남아있는 한 60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기간 동안 달려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